제발 그만해. 교실 바닥에 흩어진 찢긴 사진 조각들.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폭주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제이슨의 발이 다시 올라가는 순간 서윤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4번의 태권도 전국 챔피언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리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맞을 거라 생각했어. 서윤의 발이 공기를 갈랐고 10명의 미국 학생들이 주차장 바닥에 나뒹굴었죠. CCTV에 찍힌 단 10초의 영상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시작된 태권소녀 신드롬.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서윤을 죽이려는 누군가의 함정이었단 사실을요.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서윤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순간 태권소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한서윤은 차가운 뉴욕의 겨울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등 뒤로는 10시간이 넘는 비행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 뉴욕에 도착한 첫날, 서윤의 눈앞에 펼쳐진 맨해튼의 마천루는 그림책에서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죠. 여기서 정말 반년을 살게 되는 건가?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호스트 패밀리의 집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힘을 자랑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참는 데서 시작된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서윤이 14대던 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태권도는 서윤에게 아버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전국대회 3번의 우승은 그녀의 삶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 뉴욕에서는 그 누구도 전국 태권도 대회 3관왕인 한서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처음으로 뉴욕 공립고등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시끌벅적했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서윤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파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클래스에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서윤이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서윤은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곧 제각각의 대화로 돌아갔지만 창가 쪽에 앉은 3명의 학생들이 서윤을 향해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키가 크고 금발머리를 한 제이슨이라는 남학생은 특히 노골적으로 서윤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서윤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인 라이언, 니키가 서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뉴걸. 그건 뭐야? 냄새가 이상한데. 제이슨이 한국식 김밥이 담긴 서윤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코를 찡그렸어요. 니키는 킥킥거리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서윤을 몰래 찍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국 음식이에요. 김밥이라고 하죠.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라이언이 갑자기 서윤의 도시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밥알과 채소가 바닥에 흩어졌고 주변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웁스. 미안, 실수였어. 라이언의 거짓된 사과에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주먹을 꾹 쥐었다 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고 3명은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실망한 듯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호스트 패밀리의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참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서윤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서윤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수업 중에는 뒤에서 한국어를 흉내내며 웃음거렸습니다. 서윤의 이름을 일부러 이상하게 발음하거나 안녕하세요? 같은 말을 조롱조로 반복했어요. 서윤은 최대한 무시하려 했지만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체육 수업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은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하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에 열중한 학생들과 코치의 시선이 코트에 집중된 그 틈을 타 니키는 서윤의 가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서윤이 그것을 눈치채고 벤치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니키는 재빨리 서윤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고 라이언은 서윤이 소중히 여기던 아버지의 사진이 든 지갑을 발로 밟았어요.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그만해.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세 명은 이제 더 큰 재미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제이슨이 서윤의 체육복 소매를 잡아당겨 찢었고 니키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울어볼래? 내 엄마한테 말해볼래? 제이슨의 도발에 서윤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4번의 전국대회 결승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그 순간 서윤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라이언이 다시 한번 가방을 발로 차려고 발을 들어 올렸을 때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뭐야? 라이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서윤은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내 힘을 자랑하지 마라. 서윤은 천천히 라이언의 발목을 놓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내 물건에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이슨이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 무서워라. 작은 아시아 소녀가 우릴 어쩌려고. 그러나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이슨은 오히려 당황한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체육 선생님의 휘슬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고 3명은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어요. 서윤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아버지의 찢어진 사진을 보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결코 그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윤은 학교 옥상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서윤은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발차기 하나 또 하나. 서윤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권도의 기본 동작들을.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기압을 넣으며 발차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상 문이 열리자 서윤은 급히 동작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는 아시아계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곧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난 수지야. 너랑 같은 반이지. 서윤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계 미국인 소녀였습니다. 나도 가끔 여기 와. 조용해서 좋거든. 수지는 서윤 옆에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함께 뉴욕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본 거. 태권도지. 정말 대단했어. 서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셨어. 어릴 때부터 배웠지.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그럼 유단자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단이야. 그런데 왜 제이슨이랑 그 무리한테? 수지의 말이 흐려졌고 서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자신이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 두려움?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진정한 강함은 참는 데서 시작된다고.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너를 괴롭힐 거야. 이건 참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문제야. 서윤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마지막 말.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는 싸움이 아니야.
자신과 약한 이들을 지키는 것이지.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볼게. 그날부터 서윤은 매일 새벽 학교가 텅 빈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을 되찾는 것처럼 서윤은 기본 발차기부터 시작해 품새, 그리고 고난도 기술까지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서윤의 몸은 조금씩 뉴욕의 공기에 적응해갔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아침 서윤이 마지막 품새를 마치고 땀을 닦고 있을 때 수지가 다시 옥상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내가 학교 뉴스부 기자거든. 너의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내 이야기? 그래, 한국에서 온 태권도 챔피언이라는 제목은 어때? 사람들이 알아야 해, 너의 진짜 모습을.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수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둘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서윤의 생활, 태권도 대회에서의 경험,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 처음으로 서윤은 뉴욕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서윤은 자신의 사물함이 누군가에 의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있던 모든 책과 노트가 잉크로 더럽혀져 있었고 벽에는 고홈고 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파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윤. 누가 했는지 보셨나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이슨, 라이언, 니키. 서윤은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승리에 찬 눈빛을 보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옥상에서 훈련했어요. 발차기 하나하나에 더 많은 힘이 실렸고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갈 때 서윤은 자리에 남아 숙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이슨, 라이언, 니키가 교실 문 앞에 서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었네.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책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세 명은 문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이언이 비웃으며 말했고 니키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녹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비켜주면 안 될까? 제이슨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너무 재미없게 구는데? 우리랑 좀 놀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서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라이언이 뒤에서 서윤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니키는 킥킥거리며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코리안 걸. 선생님한테 말할래? 니키의 조롱하는 말에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서윤의 어깨를 밀치자 서윤은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아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그만해. 서윤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은 이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제이슨이 다시 서윤에게 다가왔고 이번에는 서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복도에서 수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수지가 교실로 뛰어들어왔고 제이슨은 잠시 주의가 흐트러졌습니다. 그 틈을 타 서윤은 제이슨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세게 서윤의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윤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습해온 동작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서윤의 손이 제이슨의 손목을 정확히 짚어 제압했고 순간적인 힘의 전환으로 제이슨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뭐야? 당황한 제이슨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라이언이 뒤에서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라이언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라이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다 녹화되고 있어. 니키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담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인식했습니다. 자신이 두 남학생을 제압한 모습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파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은 천천히 라이언의 팔을 놓았고 그는 신음하며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커 선생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서윤, 제이슨, 라이언, 니키. 4명 모두 교장실로 따라오세요. 지금 당장. 수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서윤이는 자신을 방어한 것뿐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하지만 파커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그건 교장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야. 다들 따라와.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퇴학?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리고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니키의 핸드폰에 담긴 영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서윤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앤드류 교장은 책상 앞에 선 4학생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파커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한 후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교장은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양,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어요. 다른 학생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때 수지가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모든 것을 봤어요. 서윤이는 자신을 지킨 것뿐이에요. 앤드류 교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양, 여기 들어올 권한이 없어요. 나가주세요.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부터 보세요. 수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교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도 반대편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서윤이 교실에 혼자 있을 때 3명이 들어와 괴롭히는 장면부터 서윤이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까지. 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영상은 어디서 찍은 거죠? 학교 뉴스부 취재 중이었어요. 제가 복도 반대편에서 모든 것을 봤어요. 니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찍은 영상은 수지의 영상과 달리 서윤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앤드류 교장은 두 영상을 모두 본 후 제이슨과 라이언, 니키를 향해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군요. 이런 행동은 우리 학교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3명 모두 일주일간 정학이에요.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겠습니다. 제이슨이 항의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다쳤다고요. 그 아시아 애가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요.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3명이 교장실에서 물러난 후 앤드류 교장은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한양, 그런데 어떻게 2명의 남학생을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태권도 사단이에요. 한국에서 전국대회에서 3번 우승했고요.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태권도라. 평소에 그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놀랍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제력을 보여준 것도 대단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강함은 참는 데서 시작된다고.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말씀이네요.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부터 다시 수업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서윤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지와 마주쳤어요.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모든 게 잘 풀렸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결국 자신이 태권도를 사용해 다른 학생들을 다치게 한 것이니까요. 비록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서윤은 자신의 행동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지의 질문에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숨지는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서윤은 호스트 패밀리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구석에 접혀있던 태권도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하얀 도복과 검은 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태권도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은 띠를 허리에 두르고 단단히 매듭을 지었을 때 서윤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진정한 태권도인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을 향한 시선들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곧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수지가 급히 달려와 자신의 핸드폰을 서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아, 큰일 났어. 니키가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 핸드폰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앱이 열려 있었고 영상에는 아시아 소녀의 폭력적 공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영상은 서윤이 제이슨과 라이언을 제압하는 장면만 편집되어 있었고 그들이 서윤을 괴롭히는 부분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댓글란에는 이미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위험한 외국인, 학교에서 쫓아내야 한다. 누가 이런 애를 미국에 들여보냈는가와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모든 게 왜곡되어 있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서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내가 찍은 영상도 올렸어. 하지만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만 보려고 해. 수업 시간 내내 서윤은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학생들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서윤은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여러 명의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긴장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의외로 우호적이었어요. 너 진짜 태권도 고수야. 그 영상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나도 배우고 싶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권도의 철학, 아버지에게 배운 가르침, 한국에서의 대회 경험들. 학생들은 모두 흥미롭게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난 후 서윤이 혼자 하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차장 뒤편에서 갑자기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7명의 더 큰 남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망신시켰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이번에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난 그저 자신을 지켰을 뿐이야. 더 이상의 문제는 원하지 않아. 서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제이슨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늦었어. 내 영상은 온라인에서 난리야. 모두가 널 얼마나 위험한 아이로 생각하는지 알아? 우리가 오늘 내게 교훈을 가르쳐 줄 거야. 10명의 학생들이 서윤을 에워쌌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전투 태세로 바뀌었고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학생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서윤은 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잡아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어요. 서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정확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번째 학생이 뒤에서 서윤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고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어요. 학생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학생도 서윤의 정확한 발차기에 쓰러졌어요. 놀란 표정의 제이슨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그를 향했고 제이슨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CCTV와 멀리서 핸드폰으로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던 수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서윤에게 여기저기서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안녕, 서윤. 어제 영상 봤어. 정말 대단했어. 태권도 좀 가르쳐줘, 제발. 우리 학교의 히어로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미소로 화답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수지가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인터넷 스타야. 내가 찍은 영상이 몇 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었어. 수지는 자신의 핸드폰을 서윤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서윤이 1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태권소녀 뉴욕을 울린 발차기였어요. 영상 아래에는 수만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학교 CCTV 영상도 공개되었어. 제이슨이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장면들, 그리고 니키가 원래 영상을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졌어. 이 소식은 빠르게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점심시간이 되자 앤드류 교장이 직접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서윤 학생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며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학교는 이런 폭력과 차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교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한양, 당신의 자제력과 용기에 학교를 대표하여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교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아직은 어색했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실에는 앤드류 교장뿐만 아니라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함께 있었어요. 서윤 양, 이분은 미국 태권도 협회의 김민호 회장님이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 회장은 친절한 미소로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윤 양, 자네의 영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네.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어. 서윤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협회에서는 자네와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 태권도의 참된 가치를 알리는 특별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었으면 하네.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홍보대사라뇨?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자네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자기 수양과 정의의 도구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 약한 이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미국 주요 뉴스 채널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서윤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권도는 싸우는 법이 아니라 참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강함은 참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신과 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할 때도 있죠. 인터뷰는 전국으로 방송되었고 서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봄날, 맨해튼 센트럴 파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데이 한국문화체험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서윤이 태권도협회 홍보대사로서 기획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공원 중앙에 마련된 넓은 무대 위에서 서윤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지도 아래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동작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서윤의 구령에 맞춰 학생들은 일제히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시범이 끝나고 서윤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미소는 밝게 빛났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을 수련하는 길이죠. 우리는 힘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 존중, 자제력. 이것이 진정한 태권도의 정신입니다. 서윤의 말에 관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수지가 환한 미소로 서윤을 응원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민호 회장과 앤드류 교장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서윤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느새 태권소녀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게 된 서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많은 언론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태권소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가 서윤에게 도착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는 길, 서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뉴욕의 푸른 하늘 아래 서윤은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나요? 바람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갔고 어딘가에서 따스한 기운이 서윤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수지가 서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다음은 어디로 갈 거야?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참된 가치를 알리고 싶어. 그렇게 서윤은 K-스피릿 대표 소녀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서윤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았어. 그냥 기다렸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거야. 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권 소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